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2회차 치매 예방 교육, 치매 예방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치매 예방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게임 아세요? 초성 게임 한번 해볼게요. 힌트는 속담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뭔지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너무 쉽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네, 연습 문제였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키읔, 기읍 따라 기흥, 미흥 간다. 자,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잘하셨어요. 자, 뭐 먹고, 뭐 먹기.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껌 먹고, 알 먹기. 좋습니다. 자, 뭐를 모아서 티글 씌울 때일까요? 네, 너무 쉽죠? 티끌 모아 태산.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이제 가볼게요. 뭐뭐에 뭐뭐 뭘까요? 정답 나왔습니다. 약방의 감초. 뭐뭐이면 뭐뭐, 지성이면 감천. 자, 무순한 리, 우물한 개구리. 이제 빨리 좀 더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네, 정답은 울며 겨자 먹기. 이거 너무 쉽죠? 하나를 듣고 열을 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마지막 문제 정답은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노년노인 복지관 어르신들의 수준이, 제가 경기도에 또 여러 복지관, 서울의 여러 복지관을 다녀봤는데 이 노년노인 복지관의 어르신들의 수준이 제가 보기엔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김영달 선생님 얘기 들으셨나요? 유퀴즈에서도 나왔는데, 이 어르신이 84세인데, 처음에는 이 1.5리터짜리 생수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쉬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열 힘도 없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84세에 마라톤에도 도전하시고 플랭크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이 유재석 김영달 선생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어르신에 관련된 이 플랭크와 계단 오르기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4세보다 젊으신 선생님들은 좀 도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 예방 수칙 333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왜 333이냐? 이거는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금 그런 수칙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져서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약물적인, 약물을 쓰지 않고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이런 만성질환이나 성인병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잡힌 식생활,
먹는 걸 해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금연, 절주, 그리고 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약을 먹지 않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예방 수칙에서는 이 비약물적인 예방 이런 활동에 맞추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삼권, 삼금, 삼행입니다. 그래서 삼권은 권할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는 권한다는 거죠. 그럼 권하는 게 뭐냐?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만보도 얘기 많이 하시죠? 사실은 이제 7,000보 정도 걸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000보가 또 모든 사람한테 균일한 건 아니고요. 자기 몸에 맞게 너무 무리되지 않게 이런 그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렇게 충분하게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미. 고기 외에 생선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는 거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권하는 거는 독서입니다. 자, 독서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부지런히 읽게 되고 머릿속으로 읽은 거를 가지고 상상도 해보고 또 판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활발한 두뇌 활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가지는 참을금이에요. 금할금이라고도 하죠. 뭐를 그러면 금해야 되느냐? 금주입니다.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기능이라든지 분해 효소라든지 이런 게 왕성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점점점 이 왕성했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젊었을 때 많이 마시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주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흡연자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인지장애 확률이 1.3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를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술 드시고 나서 취해서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뇌에 손상이 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가지는 꼭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한 행.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정기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좀 체중이 가거나 아니면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치료를 하거나 좀 살이 빼야 된다. 그럼 살을 빼고,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머리도 가지고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또는 친한 분들과 같이 자주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검사는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에서 최근에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검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무료 치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정신건강 테스트 스마트폰에서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로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한 5분 이내에 이런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맥을 많이 하면은 치매에 걸린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치맥하면 계속 앉아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식물은 뭐 사계절도 겪고 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반대로 동물은 어떤가요? 이 동물의 동자가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동물이에요. 반대로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처럼 생명력이 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생명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치매 예방 333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3번은 좀 충분하게 걷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하는 거 듣고 나서는 허리도 쭉 펴시고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걷기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멍게인데요. 멍게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못 보셨어요?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올챙이. 그리고 실제로 멍게가 어렸을 때는 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뇌가? 왜냐면은 새끼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조그매가지고, 자기가 안착할 곳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그만 뇌로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전한 장소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어떤 위협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모험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뇌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멍게가 크게 되면은 뇌가 없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움직이는 것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뇌 활동들이 자꾸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로 가는 혈류량, 피의 양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혈류가 잘 도니까 우리 뇌 세포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게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전두엽 말씀드렸죠. 해마도 우리 뇌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활성화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제로 실행하는 게 이제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매일매일 이런 활동과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8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근육이 쇠퇴하겠죠. 그리고 지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로, 머리로 이런 혈액이라든지 산소,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전두엽에 뇌피질이 이제 얇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전두엽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전두엽이 하는 활동들이 뭐가 있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열정도 불러일으킨다고 했고 어떤 일을 기획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충돌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전두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전두엽이 또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실행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고 자꾸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너무나 치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걷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걸어라. 그리고 한 번 걸을 때 최소한 30분 정도는 걸어야지 혈액이 순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자연을 즐기면서 핸드폰 보지 말고 걷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어르신들 한낮에 걷거나 너무 추울 때 걸으면은
체온 등이 너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추울 때나 더울 때는 피해서 걷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은 면역력도 증진되고 당연히 비만도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도 예방이 됩니다. 뼈로는 사실 피가 가지 않잖아요. 뼈를 훈련시켜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는 근육을 쓰고 자꾸 움직여야지 더 골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걷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걷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혈액순환이 당연히 촉진되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걷기에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자, 시선은 전방에 15에서 20cm를 좀 더 앞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펴고 걷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슴도 펴고 가능하면은 팔과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은 가볍게 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걷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폭은 평소 걷는 것보다는 좀 넓게 해주면 좋겠고, 그렇죠. 발가락은 몸쪽으로 향하게 들어주고 뒤꿈치 중앙을 바닥에 디디고 힘차게 이렇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팔을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은 림프 순환이 촉진돼요. 그래서 몸 안에 노폐물이나 세균, 이런 바이러스 등이 나가게 되고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걷기 할 때도 가슴을 쭉 펴고 이렇게 힘차게 걷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먹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너무 많이 포함된 고기류를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고혈압이나 이제 비만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호두. 네, 호두는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하고 학습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녹차. 녹차 안에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는 이 요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믹스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 믹스커피 한 번 더 먹는 거 대신 이 녹차를 드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깨 안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신경세포의 막을 형성해서 두뇌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있죠, 고추. 아사기 고추. 그래서 이 고추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을 재생하고 사멸하는 걸 방지해주고요. 강황인데요.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치매 환자는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강황, 이 카레죠. 카레 안에 강황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강황 안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이라는 요소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우리 그 몸에 안 좋은 단백질 덩어리들을 분해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황도 굉장히 좋고, 연어입니다. 다음으로 연어. 연어는 오메가3가 이제 풍부해가지고, 앞에서 뭐가 나왔었죠? 들깨처럼, 우리 그 신경세포의 막을 형성해서, 두뇌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독서인데, 두뇌에 머리를 쓴다는 거는, 적극적인 두뇌 활동이랑 소극적인 두뇌 활동이 있어요. 적극적인 두뇌 활동은 내가 글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읽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소극적인 두뇌 활동은 TV 보는 거 이런 거. TV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눈으로 귀로 다 알려주잖아. 이거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 듣는 거. 라디오 듣는 것도 그냥 라디오 튀어놓으면 들어오는 소리를 그냥 듣는 거죠. 아무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가죠.
이런 거는 두뇌 활동이긴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극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손도 움직여보고 머리도 써보고, 이 서예 같은 경우도 글자를 내가 쓰면서 이 공간에 이 글씨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배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독서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일기 쓰기예요, 일기. 근데 일기를 전 국민한테 일기 쓰기를 알려주면은 어떨까요? 선생님들 해보셨잖아요. 일기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일기 쓰는 게. 그래서 이제 독서라고 얘기했는데, 글쓰기는 일기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걸 다시 요약해야 되고, 그걸 글이라는 적절한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를 권해드려요. 자, 소극적인 활동은 TV 보기, 라디오 듣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각과 이런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V 보기는 어때요? 시각이랑 청각만 쓰게 되는 거죠. 이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반면에 어떤가요? 명상은 오히려 눈을 감고 내 마음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두뇌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도 괜찮고요.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마음의 염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두뇌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일기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일기를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일기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줄만 적으면 돼요. 3줄 일기인데 이 3줄 일기가 책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자기 환자들한테 이 일기를 쓰게 했더니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중에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다가 가장 나쁜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딱 적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는 뭘 적냐면은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했던 일에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줄에 적습니다. 자, 근데 이 순서를 바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뇌는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적고 두 번째에 가장 좋았던 일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꼭 해야 될 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적은 다음에는 잠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 일기를 적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일기를 적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실제로 이 일기 쓰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 일기를 적었는데요. 이전보다 삶이 훨씬 더 정리가 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수면을 잘 수가 들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사람이 잠을 자는 사이에 우리 그 내면에 있는 장기들도 쉬고 우리 정신들도 쉬거든요. 낮에는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뇌도 그렇고 우리 신체도 그렇고 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회복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런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뇌가 충분하게 쉬지 못하고 마음도 충분하게 쉬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신체나 정신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일기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도 단순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기를 계속 적으면 나중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적은 일기를 쫙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그런 패턴이 발견됩니다. 어떨 때에 가장 기분 나빠하고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지. 그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만 처방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따라서 처방을 내려줄 수 있죠.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좀 객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처방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일기 쓰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말씀드린 수면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런 좋은 관계들이 없다 보면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행이라든지 영화, 연극 관람, 전시, 코로나로 좀 힘들긴 하죠. 이런 것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치매가 예방되어지고 또 진전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 통계가 나와 있어요.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은 아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지연시킬 수 있고 악화되는 거를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질이 이제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던 길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한번 가보고, 익숙하지 않은 손, 그러니까 왼손잡이면 오른손 쓰시고 오른손이면 왼손 써가지고 이런 것들도 도전 과제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위기도 내가 사는 삶의 공간의 분위기도 한 번씩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뇌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신건강 테스트라는 앱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엠브레인 게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정신건강 테스트와 같이 만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정신건강 테스트 다운받아서 회원가입 하셨으면은 이건 회원가입 2번 하실 필요가 없고, 회원가입 하셨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난 시간에 못 하셨다 하면은 이번 시간에 이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엠브레인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가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부터 50까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모든 게임은 1단계부터 30단계까지 있고요. 처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을 한번 보시고 X표를 눌러주시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이런 게임이 들어있어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1, 2, 3, 4, 5 해가지고 순서대로 번호가 쓰여져 있는 걸 찾아가지고 터치해가지고 없애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순서대로 이 동그라미들 안에 들어있는 번호를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처음에 다운을 받으시면은 5개 정도가 무료로 열리고요. 나머지는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쿠폰으로 결제를 하면은 무료로 이 게임들 전체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9,900원, 1년에 한 59,000원 정도 되는 건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께는 요 쿠폰 번호를 제가
그 유튜브 하단에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일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타일을 보고 어떤 타일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기억해서 이 타일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길을 찾아가는데 폭탄을 피해가지고 길을 찾아간다든지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었는데 이전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다양한 게임들이 있으니까 한번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